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닥불 섬지박이를 부른 노래하는 시인 가수 박인희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노래하고 글 쓰고 또 방송하는 박인희입니다. 야 목소리가 여전히 이게 참 고우시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도 모닥불 피워놓고 예전에는 그 이제 뭐 대학교 때 MT 때 가면 빠지지 않는 노래 중에 하나가 누군가 통기타를 치면 이 노래를 했었는데 섬지박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국민 자장가가 아닐까. 네. 이 노래를 선생님이 부르신지는 사실 뭐 워낙에 활동을 네. 뭐 이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지금 젊으신 분들은 가끔 노래만 들으셨지 맞아요. 모습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네. 선생님 노래 영상 조회수가 3,200만 뷰가 넘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게 이제 1972년입니다. 솔로로 낸 첫 곡이 바로 모닥불. 네, DJ로 방송을 할 때인데 방송 끝나고 어떤 청년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아이마 때부터 제 팬이었다고. 근데 저를 찾아왔는데 시집을 한 권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쓴 시인데 자기네들이 만든 그 시와 곡을 제가 솔로로 좀 취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시집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어떤 긴 시가 눈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쯤에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라. 근데 웬일인지 거기에 제가 딱 꽂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멜로디가 떠오르셨어요.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닥불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야. 네. 아니 그 오랜만에 오늘 또 박인희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신 김에 네. 오늘 또 이 무대를 네. 또 유퀴즈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를 청해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어우. 아. 야. 그 모닥불 이 노래를 알긴 알았는데 네. 이 가사를 계속 들었거든요. 네. 너무 슬퍼. 슬프세요? 인생이 연기 속에 재처럼 사라지고 인생이 모닥불이다. 예. 그걸 고등학생이 썼다는 게. 야.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유명한 작사가가 된 박건호 씨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그 언젠가 너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줄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이게 이후에 이제 봄이 오는 길, 네. 방랑자 네. 같은 명곡을 내셨고 특히 이제 섬지박이. 네. 이게 이제 섬지박이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랬어요. 맞아요. 유명한 곡인데 몰랐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곡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그럼요. 저희 때는 그 레코딩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건전가요를 한 곡씩 있었어요 예전에. 꼭 투입을 해야 됐어요. 맞아요. 건전가요가 그랬는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그 노래가 부르기 싫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섬지박이 우리 동요 중에서 한 곡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취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취입 때 부르고 거의 못 불렀죠. 네, 그 노래가 그 우리나라에서 자장가처럼 쓰였다는 거를 전혀 아 모르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노래를 이제 제가 개인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한번 부르게 됐는데 방청석에서 그렇게들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노래가 자장가로 어릴 때들 유재석 씨는 이 노래 듣고 잘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이 노래를 왜요?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도 많이 부르고.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는 자장가 삼아 불러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잠이 안 올 때 저를 위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공감이 돼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엄마가 손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가가 혼자 나와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스르르 발을 메고 잠이 아. 어휴. 어휴. 예. 공연장에서 왜 우시는지. 아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시겠어. 아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좀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도 저도 자장가를 듣고 자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들. 제가 20대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한창 저도 방송인으로 또 가수로 활약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자장가를 이 섬지박이를 불러주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아기가 엄마 기다리면서 이제 손자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아기를 두고 간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굴도 다 못 깨고 바구니이고 이제 달려와서 엄마 아기한테로 가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 엄마의 심정이 더 애틋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라도 세월이 가면서 이게 그 시가 주는 그 이미지랄까 이 공감대가 다른 것 같아요. 1989년 네. LA의 한인 방송국 라디오 코리아를 또 만드시게 됐네요. 네, 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떠났던 분들이 10년, 20년이 돼도 목을 못 오실 때였었어요. 그 무렵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유학 온 분들, 뭐 이민 오신 분들, 뭐 뭔가 각자 자기 일에 매진하긴 하는데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고 온 모국에 대한 소식을 그리움. 예. 그 친지나 지인들이 한국에 잠깐 갔을 때 이제 녹음 테이프를 해서 들어오거나 그랬던 실정이고 사실 뭐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네. 세계가 연결이 돼서 네, 네. 국내 방송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네. 이제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전무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교육이든지 뭐 그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 초대 손님들 인터뷰도 하고 새벽 시간대에는 이제 모국의 방송을 이원 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했었죠. 라디오에서 네. 우리나라 말, 한국말이 흘러나오니까 네네. 그 당시 그 교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좋아하신 정도가 아니라 많이들 오시고 방송국으로 찾아오셔서 뭐 선물과 막 눈물과 편지들과
자식보다 낫다. 자녀보다 낫다. 아니 어쨌든 이제 그 미국으로 가신 이후에 이렇게 이제 라디오 DJ로 또 이제 방송을 하시다가 우연히 만난 팬 한 분 때문에 네. 다시 좀 노래를 네, 시작하게 네. 되셨다고요. 그 양동이에 백꽃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생각이 나니까 그 백꽃을 사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뒤에서 한국말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를 손을 붙잡고 막 우시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박인희 씨를 꼭 한번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 기도가 22년 만에 그 바닷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LA에서 한 3-4시간 떨어진 그 농장을 경영을 하시면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 키우시는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는데 마지막 방송을 저의 시간에 편지를 보내서 희망곡을 신청을 하고 나는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간다. 그 이화여고 친구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어떤 음악을 들어달라고 그랬던 주인공이래요. 근데 제가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나세요? 얼굴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안내하는 추억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아까 불러드린 모닥불이나 뭐 섬지박 이런 게 똑같은 종류들이 그렇게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에 있는 그 레코드라든가 자료 같은 걸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유. 저는 노래를 안 해요, 못해요로 사실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못 만난 세월 동안 그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자책감이 들고 그동안에 제가 노래를 소홀했던 게 이게 제 자신만의 일은 아니었구나. 가수로서의 책임감을 거기서 통감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사실은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최종적인 거를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식이 없고 못 알아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바꿔서 전화기 너머에서 그냥 막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 마지막 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이라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두고 가는 그 두 딸에 대한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빠가 잘 키울 겁니다. 아마 두 딸을. 그러면서 저의 노래 살았을 때 인연이 돼서 저를 위해서 22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그분과 인연 이후에 내가 네. 다시 한번 노래를 네.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이후에 이제 35년 만에 한국에서 네.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네. 전석 매진의 앵콜 공연만 12회. 야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말이 35년이지 실제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가 그게 상상을 못했었죠. 그래서 한 번만 하려고 그 기획사하고 사인을 했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전국 공연으로 12번을 아유. 하고 간 거예요. 네. 이거 뭐 전국 공연 아무나 하는 겁니까?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의지가 있어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또 선생님 목소리를 통해서 진짜 위안을 받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네. 노래 계속해서 좀 들려주시기를 좀 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